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공과대학교 자동차 관리 엔지노일을 맡게 된 이조, 조정 김성민, 장준석, 김태훈, 이현진입니다. 저희 이제 엔지노일에 대해서 설명을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선 엔진오일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엔진오일 중요성, 교환하기 위한 필요 공고가 있고, 마지막으로 엔진오일을 교환 순서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엔진오일이란 흔히 사람들이 이제 물을 안 마시면 갈증 생기잖아요. 그렇다시피 이제 차도 이제 엔진오일을 안 먹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교환을 하지 않을 시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할 때 언제 교환을 해야 되나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 교환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처음에는 이제 광유랑 합성유로 나눠지고, 그 광유는 이제 일반 석유로 뽑아내서 만든 그 일반 기름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 광유 기름이고, 합성유는 그 이제 기름에서 더더욱 이제 화학적 물질을 첨가해 가지고 만든 기름이기 때문에 합성유가 오히려 더 좋다 생각합니다. 광유는 이제 5,000km에서 7,000km에서 갈아주고, 합성유는 대략 10,000km, 10,000km 정도에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일을 갈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공구랑 리프트가 필요하겠죠. 처음에 우리 차량 실습관에 보시다시피 2주씩 리프트를 사용하고, 라쳇 핸들, 오일 필터 렌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각에 맞는 21mm, 19mm, 24mm 소켓을 사용해 주시고, 이제 오일이 이제 떨어지기, 이제 받쳐주기 위한 이제 폐유통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일에서 이제 제때제때 갈지 않으면은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별로 현상은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어린애들을 이제 어린이집 막 유치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잠깐 시동을 켜잖아요. 그때 이제 차량의 내부 열이 잠깐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지면은 거기 안에서 수분이 끼게 되면서 이제 단순히 여기 크리미 현상이라고 이제 찌꺼기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또 이제 슬러지 현상은 우리가 오일을 갈지 않으면은 오일 그 차량 내에서 이제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타는 냄새가 이제 기름이 말라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기름이 찌꺼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오일을 갈기 전에 리프트를 먼저 올려야 하는데, 지금 차량 실습관에서 보시다시피 2주식 리프트를 사용하는데, 차량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잭포인트라고 해요. 이 잭포인트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리프트를 올릴 때 이제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습니다. 이 잭포인트를 꼭 항상 받쳐주시고 리프트를 올려줘야 됩니다. 잭포인트를 이제 받치지 않고 올릴 시에 이제 사고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잭포인트를 잘 맞추지 않아서 차량이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에 균형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깔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고 위험률이 많이 높죠. 그걸 맞추지 않으면. 다음부터 이제 드레인 코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드레인 코크부터 이제 김성민 조장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엔진오일 교환을 이제 맡게 된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드레인 코크가 있어요. 근데 드레인 코크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드레인 코크 기능 아시는 분? 미소 씨, 드레인 코크 기능 뭐죠? 오일 누유를 막아줍니다. 네, 오일 누유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다른 거. 드레인 코크만이 갖고 있는 기능. 잘 모르겠습니다. 네, 드레인 코크 안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화살표 방향,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석 기능이 있습니다. 자석 기능.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엔진에서 뭐 맞물림, 쇠 맞물림도 있고 톱니바퀴에 맞물림도 있는데, 그 맞물림으로 통해서 나오는 쇠가루들, 처음 신차 때는 많이 나와요. 그 쇠가루들이 오일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지 못한 그 쇠가루들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자석이 붙게 됩니다. 이 자석이 붙게 돼서 여기서 이제 걸러주는, 오일팬에 있는 이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쇠가루들을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이거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멈춰주세요. 네, 이 지금 이 보이는 이 라쳇 이게 이제 오일 라쳇이라고 하는 건데요. 현장 용어로는 이제 한마 라쳇이라고도 하고 이 얘는 이제 오일 드레인코크 풀 때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라쳇 핸들입니다.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멈춰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드레인코크 공구구.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손을 밑에서 이렇게 90도로 받치고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이제 볼트를 조이거나 푸실 때 이 드레인코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볼트도 하실 때 90도 맞춰놓고 손으로 이렇게 바짝 이렇게 대고 하셔야 볼트에 이제 스크래치나 뭐 이런 이제 쓸림이 없고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야마라고 하죠. 그 야마 난다는 그 현상이 없고 이제 볼트가 이제 몇 년을 써도 이제 계속 원활히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치고 합니다. 네,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일단은 폐유통 활용하기인데 이 폐유통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전 드레인 코크를 푸실 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부터 보여주세요. 네, 멈춰주세요. 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볼트를 밀면서 이렇게 푸는데 그런 이유는 풀다가 갑자기 이렇게 툭 빠지면은 손에 다 묻고 이제 그 작업장이 이제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르면서 오일을 빠지게 이렇게 오일 빼게 이렇게 누르면서 하시고 다 풀렸다 싶으면은 재빠르게 손 빼셔서 오일을 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영상 보여주세요. 네, 멈춰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일 필터인데요. 오일 필터를 이제 차마다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밑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 오일 필터를 이제 빼려면은 볼트로 좀 풀으시고 손으로 직접 하시면 되는데 그 손으로 직접 하실 때 오일이 셀 수도 있어요. 오일이 많이 새는 차도 있고 오일 적게 새는 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일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풀어주시고 오일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나머지 다 빠지셨으면 이제 풀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일 필터 이제 고무링 이제 확인해 드릴 텐데요. 이 차를 보시면은 오일 필터가 이제 고무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일단은 영상 틀어주세요. 여기 안에 있는 고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소리가 안 나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멈춰주세요. 네, 일단 고무를 뺐습니다. 근데 이 고무를 낄 때도 항상 같은 자리에 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일이 새고 이제 누유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무로 이제 오일 새는 곳을 막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무링은 항상 있던 자리에 그대로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멈춰주세요. 네, 그리고 이 고무를 다시 끼신 후에 이제 오일 필터를 이제 다시 낄 때는 고무에 이제 오일링을 이제 발라주셔야 돼요. 새 오일을 발라주는 이유는 그 위에 이제 쇠하고 고무하고 맞물리는 구간이 있는데 고무는 이제 기름을 안 묻혀주면은 이제 꼭 잡아주는 그런 이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름을 한번 발라주시고 윤활 작용을 만들어 주신 후에 돌려주시면은 고무가 꽉 맞물려서 오일이 새지 않게 됩니다.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오일 필터 조립 한번 보시겠습니다.
멈춰주세요. 일단 손으로 먼저 조금 돌려주신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손에서 이제 힘이 안 받는 구간부터 소켓하고 라쳇 핸들 이용해서 꼭 잠가주시면 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mm 이제 순정 소켓이 들어가서 따로 한 번 더 잠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멈춰주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6mm 순놈으로 이용하는 그 볼트를 한 번 더 조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일단 드로잉 코크 조립을 일단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 안에 이제 보시다시피 동화저라는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화저는 뭘까요? 동화저 뭡니까? 태현 씨? 네? 동화저 뭐예요? 모르겠어요. 현진 씨 동화저 뭐예요? 기름 새는 거 막아주는 네, 맞아요. 오일 드레인 코크를 이제 잠갔을 때 오일 새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동으로 돼 있는 이제 쇠가 아닌 동으로 돼 있어서 좀 철보다는 말랑거리기 때문에 드레인 코크는 쇠고 오일팬도 쇠기 때문에 쇠하고 쇠끼리 맞물리면은 갈라지고 이렇게 크랙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방지해주기 위해서 또한 오일 누유를 위해서 누유 방지 오일 누유 방지를 위해서 동화쇠를 중간에 껴주시고 적당한 힘만 주셔서, 많이 하시면 동화쇠가 깨져서 적당한 힘만 주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일 교환 순서를 일단 알려드릴 텐데, 이 차는 디젤 차입니다. 디젤 SUV는 대략 6.5에서 7리터 정도 들어가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 이제 얼마나 들어가는지, 오일을 다 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일팬에 남아있는 잔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만약에 차가 7리터 재원에 7리터면은 6리터까지 넣고 확인해 주시고, 승용차는 대부분 3.5에서 4리터 들어가기 때문에 한 3리터 정도 집어 넣으시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일량 체크하는 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옮겨주세요. 오일량 체크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처음에 이제 오일을 다 넣으신 후에 오일을 체크할 때는 한번 닦아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전 오일 뺄 때 그 오일을 안 닦아주셨기도 하고, 오일이 이제 차가 운행을 하면은 오일이 튑니다. 오일 막 이리저리 튀어서 이제 오일캡도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일단 먼저 오일을 이제 잔여를 일단 닦아주시고, 새 오일 넣은 거를 이제 한번 다시 꽂아서 빼시면은 그 새 오일 남은 잔료가 남았기 때문에 그 오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오일을 넣었을 시에, 냉간 시에 풀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이제 시동이 켜지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상입니다. 여기를 넣으실 때 풀보다 조금 위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꿀팁을 알려주자면은 로우에서 풀까지의 사이가 1리터이기 때문에 1리터 잘 확인하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클리너를 왜 교환할까요? 강준서 씨? 네. 에어클리너 왜 교환해요? 이제 그 차량이 그냥 달릴 시에 소똥 냄새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간 더러운 공기들이 차량을 내고 들어가면 이제 더러워지니까 그걸 좀 걸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강진수 씨가 말한 건 향균 필터고요. 그래요? 네, 네, 김민서 씨. 자, 에어클리너 기능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알려드리자면은, 에어클리너는 일단은 차의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는 이 흡입구로 통하는 이 공기를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넣어줄 때 막 나뭇잎이나 이런 벌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엔진이 제대로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에어 클리너 이제 공기를 이제 정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한번 정화를 시켜주고 그 정화를 통해서 이제 엔진룸의 연소가 제대로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교환하는 방법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잠깐 멈춰주세요. 요즘 차들은 대부분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집어넣는 형식인데 옛날 차의 경우에는 레버를 4개를 다 풀어서 그 에어클리너에 들어있는 그 커버를 다 벗겨내신 후에 이제 새로 갈아야 돼요. 이제 그런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새 차, 신차들은 요즘 나온 차들은 다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네, 멈춰주세요. 네, 에어클리너를 이제 가르실 때 차가 얼마나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5,000km 정도 때는 이 정도는 더러운 정도고 10,000km 때는 엄청 이제 더러워졌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이 가지만은 별로 타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클리너를 갈았을 시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뒤에 뒤집어 보면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엔진오일 교체와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교체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